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부터 다양한 산업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유용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고,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도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더욱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군 당국에서는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비행기를 분석했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비행기에 남아있는 총탄 자국을 표시한 것입니다. 군에서는 이 자국들을 분석해서 비행기의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려고 했습니다. 날개나 동체 같은 곳에 자주 맞은 부분을 강화하면 비행기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었어요. 뭘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생존하고 돌아온 비행기만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부분인 엔진이나 조종석에 총을 맞은 비행기들은 아예 돌아오지 못했던 점을 놓쳤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군대는 비행기의 진짜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사례 한 가지를 더 볼까요?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랜던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루스벨트가 대승을 거뒀죠. 이 실패의 원인은 표본 오류에 있었어요. 설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주로 부유층에게만 도달했던 거예요. 당시 경제 대공황으로 루스벨트의 지지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죠. 결국 잘못된 표본 선택이 여론조사 결과에 큰 오류를 초래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편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분석가가 특정 가설을 증명하려는 의도 때문에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마케팅 캠페인이 성공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긍정적인 지표만 보고 부정적인 데이터를 무시할 수 있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통계와 머신러닝 등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들을 사용하면 데이터의 특징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계적 수치는 평균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수많은 개체가 속한 대상을 하나의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장점입니다. 여기 한 고등학교에 두 교실이 있습니다. A 교실과 B 교실입니다. 각 반의 지난주에 기말고사가 끝났고 이번 주에 각 반의 평균 점수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반 70점, B 반 70점. 평균을 봤을 때 두 반의 실력은 같아 보입니다. 정말일까요? 통계값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각 학생의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통계값을 추가하니 두 집단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료를 하나 더 볼까요? 학생들의 점수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A반 학생들은 70점을 중심으로 큰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B반은 점수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만약 평균만 보고 학생들의 수업을 결정했다면 A반 학생들에게는 적당한 수준을 제공했겠지만 B반 학생들에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쉽고 누군가에겐 너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강력한 통계도 더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놓치는 정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통계값을 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여기 재미있는 공룡 모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 몇 가지 통계값을 뽑아봤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나옵니다. 각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상관계수까지 구했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통계값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딱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 모두 같은 통계값을 보여줍니다. 동그라미, X, 별, 심지어 공룡까지 제각각의 모양인 데이터들이 모두 같은 통계값을 보여줍니다. 이 자료를 처음 제시한 알베르토 카이로 교수는 단순히 통계값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직접 그려보는 시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시각화 자료는 안전할까요?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 나아가 각종 보고서 등에서 그래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문사에 올라왔던 4개 국가의 실업률에 관한 자료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국의 실업률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그래프에는 의도적인 왜곡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각 그래프의 Y축이 갖는 범위가 다릅니다. 미국, 일본, 독일의 실업률은 비슷하게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한국 자료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Y축의 폭이 다른 국가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 범위는 2.8에서 4 사이입니다. 달리 말해 낮은 변화가 있는 것을 마치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볼게요. 데이터가 201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로 축의 범위를 조금만 조정해보면 변동은 매우 작게 느껴지죠. 이 두 그래프는 같은 데이터를 표현한 것입니다. 시각화 역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고차원의 데이터는 시각화가 어려워 이를 표현하려면 차원을 낮춰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차원 축소라고 부르죠. 차원 축소는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고차원 데이터가 이 가진 풍부한 정보가 일부 소실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에서 확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계학습과 딥러닝에서 모델이 예측을 할 때 확률을 기반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리죠. 예를 들어 스팸 필터는 이메일이 스팸일 확률을 계산해 판단하고 자율주행차는 주변 물체가 장애물일 확률을 고려해 움직입니다. 확률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에서 강력한 도구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낮은 확률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51%만 돼도 둘 중 하나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린 내부적인 확률을 알지 못하고 결과만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챗 GPT와 같은 똑똑한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때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란 이야기가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챗 GPT에게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졌던 사건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니 역사적 사실이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사실에 맞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상황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실제로 맥북 프로를 던진 것처럼 말하는 현상이죠. 최근에 챗 GPT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오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혹시 챗 GPT 하단에 있는 경고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챗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훌륭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최신 기술이 제시한 결과물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고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